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수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뚝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만수건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무뚝뚝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언제나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뿐인 딸 선영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이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였죠.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영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선영이와 태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태호는 저에게 찾아온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저에게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평소 저에게는 없던 세심함이었습니다. 태호는 제가 좋아하는 최고급 위스키를 가져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온갖 귀한 침향이나 인삼들도 챙겨주었습니다. 부족한 사위입니다. 늘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태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내까지 먼저 보낸 저에게 태호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선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가?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씀씀이에서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2025년 태호는 저에게 최신형 고급차를 선물했습니다. 아버님, 이 차는 아버님께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제 편하게 다니세요.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애쓰는 듯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차는 고맙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호의 목소리에 어색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태호의 과도한 효심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떤 목적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의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노파심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저의 그런 순진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 태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아버님의 재산과 제 능력을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호의 눈은 욕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호가 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태호는 복잡한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태호는 제게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탁 계약서와 인감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하시려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저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태호의 말은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저에게 사업이란 꼼꼼한 확인과 분석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늙어서 잘 모른다. 이 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태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태호의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평생을 만수건설 회장으로 살아온 저에게 마치 늙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서류는 내가 확인하고 줄게. 아닙니다. 아버님, 지금 바로 서명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태호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태호의 조급함은 저에게 더 큰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태호야,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 당장 서명할 수 없다. 태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태호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넘겨주겠다. 태호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태호가 남기고 간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서류였습니다. 신탁 계약서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안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내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가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은 아닐까. 저는 평생의 사업 경험을 통해 쌓아온 촉이 섬뜩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문의 서류를 받은 뒤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딸 선영이는 태호를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게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움이 사라졌다고 놀리곤 했으니까요. 저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30년 만에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백제호텔 김 회장의 비서였던 윤미라였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카페에서 윤미라를 만났습니다. 윤미라는 김 회장이 죽은 뒤 조용히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님, 아직도 그 뚝심은 여전하시네요. 괜히 만수건설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윤미라는 저를 만수 회장님이라 부르며 제 자부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윤미라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에 감탄했었습니다. 윤미라는 제가 사업을 할 때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상황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경하고 응원하는 관계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딸과 사위가 효도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태호가 가져온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님, 사업은? 윤미라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윤미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미라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씨, 사위가 저를 속일 리 없습니다. 태호는 제게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윤미라는 제 말을 듣고 답했습니다. 박 회장님,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미라의 경고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사위분의 사업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저는 윤미라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윤미라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호 씨가 최근 돈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평생의 사업 경험을 통해 쌓아온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윤미라의 경고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호의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윤미라를 만난 후 저는 태호의 사업 동향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았습니다. 윤미라의 말처럼 태호는 이미 거액의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태호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저에게 투자 제안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과도한 효심을 보였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태호와 직접 대화하여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사무실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비서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사무실 전화로 대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 선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그 서류를 넘겨주신대요. 이제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아버지 재산 다 날릴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태호는 선영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늙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버지도 이제 늙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 선영이가 저를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태호는 저에게 늙으셨으니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며 저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만수건설을 일으키며 살아온 제가 이제 늙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태호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진짜 속마음을 보았습니다. 태호는 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재산을 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딸 선영이는 그런 태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처럼 가슴 아픈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위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한 사람이 아닌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제 가슴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들킨 걸 보이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뒤 태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태호는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듯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 보다. 내가 가져온 사업 계획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맡길게. 태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호의 눈은 욕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재산을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태호의 말은 저를 향한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태호가 전 재산을 탐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행 가셔서 좀 쉬세요. 태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여행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는 동안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주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으로 다녀오려는데 티켓팅 좀 해주렴. 아버님, 제가 바로 내일 출국하는 걸로 여행사 연락해 놓겠습니다. 태호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태호의 조급함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는 순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태호에게 경고했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태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말에 속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내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할게. 아버님, 여행 가방은 제가 미리 싸드리겠습니다. 태호는 제 여행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태호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제가 여행을 떠나는 순간 제 재산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태호야, 여행 중에 연락 자주 하마. 태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여행지에서는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세요. 알겠다. 내일 보자. 태호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준비한 함정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제 사업가로서의 경험과 지혜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태호는 저를 배웅했습니다. 태호의 눈빛은 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호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체크인만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제가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태호는 제가 여행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제 금고에서 신탁 계약서와 인감 증명서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제가 넘겨준 서류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제가 위조한 서류였습니다. 저는 윤미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미라는 태호의 계좌를 추적하고 거액의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호는 은행에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은행 직원은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태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태호는 제가 나타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호야, 내가 나를 속인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가져온 서류는 모두 위조된 서류였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만나왔다. 너는 나에게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다. 태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호의 눈물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제 앞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태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태호야, 일어나라.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태호야, 너는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니? 아버님, 저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큰 빚을 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선영이와 결혼하면서 아버님을 만났고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짜로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죄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태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딸 선영이가 은행으로 뛰어왔습니다. 선영이는 태호가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태호 오빠가 왜 여기 있어요? 선영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태호가 제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선영이와 태호가 저를 늙고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선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도 나를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저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영이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것이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영아, 태호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선영이와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선영이와 태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호야, 너의 빚이 얼마나 되나?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약 2억 정도 됩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나? 주식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빌린 돈까지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비슷한 실수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태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저의 말에 태호와 선영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한 푼의 돈이라도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니? 너는 내 딸의 남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선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선영아, 너는 내 딸이다. 아빠가 너를 미워할 수 있겠나? 다만 앞으로는 아빠를 좀 더 믿어주렴. 저는 선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호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선영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의견을 더 존중해 주었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윤미라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윤미라는 제게 큰 도움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미라씨, 정말 고마워요. 미라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정은 박 회장님, 아직 젊으세요. 75세라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번 일로 더욱 단단해진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